그렇다면 이 조선에서 왕세자 교육이 시행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조선에서. 뭐 고려에서 넘어온 어떤 습관, 그러니까 어떤 그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있고 어렵네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왕세자 교육이 이루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 정종을 지나가지고 태종이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제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죠?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공이 큰 첫째 부인의 자식인 태종과 형제들 다 제치고 둘째 부인 낳은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한 거 이게 문제였다. 그렇게 왕세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왕위를 쟁취해낸 이 태종. 이 태종은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교육, 세자 교육. 그렇죠. 감히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똑똑하고 유능한 왕 후계자였던 것이죠. 일찌감치 후계자 딱 정하고 그 후계자를 이상적인 군주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 오늘 읽은 것들을 한번 외워보거라. 예, 외워보겠사옵니다. 맹자와 맹자. 세자! 왜 이리 아비의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처음엔 외웠사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안 외웠느냐? 그렇게 1402년 태종은 조선 최초로 왕세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이 왕세자를 위한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세자 교육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형태가 잡혀갔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발전 과정 속의 왕세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왕실에서 왕세자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7살. 7살, 6살. 6살, 5살. 5살. 자,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태교신기. 태교? 원자 아기 때부터 태교예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태교면은 뱃속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뱃속.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동현 씨한테 잘 배워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바로 된다고요? 아, 그럼요. 자, 이 책은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신부 태교법 교습서입니다. 임신한 조선 왕실 여성들에게는요, 정말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교신기, 자, 책 안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보시죠. 스승이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미가 10개월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 이야, 이런 기술도 있다고?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태교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그대로 태아한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교 때부터 교육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왕실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갖자마자 시작되는 왕실만의 특별한 태교 방법. 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그죠, 도윤 씨? 특히? 이거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바로 시작. 네. 아직은 회임 초기이니 무조건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왕실 태교를 위한 준비도 이미 마쳤사옵니다. 자, 왕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
책을 읽어주는 거죠. 어, 맞아요? 정답. 역시 아빠라서. 아, 그런데 책을, 그런데 예. 왕실 태교법이에요. 네. 어떤 책일까요? 책의 형태. 책의 형태? 어떤 책이냐면 역시 로얄 패밀리 다릅니다. 바로 옥으로 만든 경전입니다. 옥으로 만든 옥으로 거예요? 만든 거요? 옥으로 만든 경전. 자, 왜냐면요. 당시 옥은요. 성질이 몸에 이롭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빛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옥판에 그 성윤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왕비 아침은 시작됩니다. 자, 조선 왕실에서는요. 본격적인 태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임신 3개월째예요. 임신 3개월 때 본격적으로 태교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가 되면요. 왕비는요. 중궁전을 떠나서 한적한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처소를 옮긴 왕비는요. 심지어 남편조차 만나지 않습니다. 태교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남편은 안 만나요? 못 만난다. 굉장히 남편 섭섭할 것 같은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 조선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임신부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인 남편, 나란 일 돌보시는 분이잖아. 네. 심란하죠.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임신 5개월째가 되면요. 왕비는요. 밤낮으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보시죠. 천자문. 동문선습. 요즘 임신하면 태교를 위해서 오디오북 많이 듣잖아요. 네, 네, 맞아요. 조선시대 왕비 역시 그 뱃속의 태아에게 낮에는 내시, 밤에는 궁녀.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 학습서를 읽었던 것이죠. 뱃속부터 시작된 조기 교육은 이런 형태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신했을 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잘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왕비가 임신한 지 7개월째가 되면요. 드디어 식단 관리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왕비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이고 먹어야 되고. 고기도 무조건이고. 바로 고기 반찬입니다. 고기요? 네. 왜요? 고기 먹어야 되는데. 저희 첫째 태어날 때 고기 엄청 먹었는데요. 교수님, 왕비가 딱 먹고 싶은 거 또 고기면 또 먹어야 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단백질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못 먹게 하나요? 그 조선 시대의 그 태교 관련 서적들을 보게 되면 이 음식과 관련된 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는 깨끗하지 못한 음식, 정갈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기를 다루는 이 가공법이나 조리법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이해되시죠? 네. 네. 왕비의 출산이 가까워지면요. 조선 왕실에서는요.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배가 불러지고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세우는 국가기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산실청. 산실청은요, 조선시대 왕비나 왕세자빈의 출산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관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실청은 무슨 일을 했을까? 지금의 어느 곳과 비슷할까요? 아 정답. 산부인과. 아니 산부인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교수님. 지금으로 따지면요, 24시간 운영되는 산부인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선의 왕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산부인과였던 것이죠. 자, 이런 산실청은요, 각 분야에서 당대 최고 실력자들인 어이들과 의녀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의녀들은 이 왕비 옆에서 밤낮으로 머물렀고요. 어이들 역시 산실청에서 교대하면서 비상대기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바로 질. 달려가야죠. 달려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산실청의 최고 책임자, 바로 재상과 총리에 해당하는 현임 정승이라든지 덕망 높은 원로 대신이 맞습니다. 아. 일단 왕세자가 나오고 하니까 나라의 엄청난 나라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임신 중인 왕비의 건강을 유지하고 무사히 왕실의 후사를 낳는 일은 조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나란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왕비의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드디어 산실청은 왕비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곳, 왕비가 출산할 산실 자리입니다. 자, 맨 아래는 볏짚을 깔고요, 빈 가마니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풀로 엮은 돗자리와 양털 방석, 기름 종이, 그리고 양 귀가 온전히 달린 백마 가죽을 차례로 깝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백마의 가죽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튼튼해서. 자, 이 백마는요, 양기를 상징하고요, 또 흰색은 상서로운 색이었습니다. 즉 왕비가 아들을 무사히 낳기를 바라면서 이 백마 가죽을 깔았던 겁니다. 또 백마 가죽 머리 밑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말다람쥐라든지 족제비 가죽까지 깔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갖 염원을 담아서 만든 특별한 산실, 이곳에서 드디어 진통 끝에 왕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 이 귀한 아기가 처음으로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금빛으로 된 옷. 설마. 아닙니다. 헌옷입니다. 헌옷이요? 네, 아주 헌옷.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입던 헌옷입니다. 바로 고위 관리 중에서 무병장수한 사람의 무명옷, 그 무명옷을 처음으로 입힙니다. 교수님, 근데 왜 이런 옷을 구해서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한 고위 관리의 옷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건강하고 똑똑한 기운이 아이한테 잘 전달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체온 조절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단옷 같은 걸 입히게 되면 그러면 아이의 체온이 너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왕비가 첫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이는 뭐라고 불릴까요? 아,
원자. 원자. 좋아요. 역시. 원자는 예비 왕세자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지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원자를 키우는 건 조선 최고 육아 전문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아이들을 키우며 이 노하우가 쌓인 보모 상궁과 궁녀들, 그리고 대왕 대비, 뭐 어떻게 보면 할머니쯤 되겠죠. 이 대왕 대비가 직접 심사해서 뽑은 젖이 풍부하고 심성이 고운 유모였습니다. 조선 왕실이 엄선한 육아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던 원자는요, 어느 순간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다섯 살 이후가 되면 사부를 뽑았습니다. 원자가 5살쯤 되면요, 본격적으로 원자의 선생님을 뽑고요, 원자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사부. 선생님. 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의 교육기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학청. 바로 강론할 강, 외울 강입니다. 강론, 즉 남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겨우 5살의 원자에게 뭘 외우게 했을까요? 바로 유교 입문서 소학입니다. 그리고 효의 도리가 담겨 있는 효경이라는 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자의 수업은 바로 책을 통째로 외워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한국의 암기 교육. 한국의 암기 교육. 강학청. 벌써 스트레스. 나 벌써 스트레스. 어떻게 외워? 교수님, 근데 이게 5살부터 이게 암기한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가에서도 외우는 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인 교육이었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전은 외웠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경전 교육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한문과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어쨌건 간에 이 암기 지옥에 빠지게 된 5살 원자. 자, 그렇다면 이 원자는 강학청 수업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했을까요? 매일매일. 네, 맞습니다. 어우. 수업은 아침, 낮, 저녁으로 45분씩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네. 아우. 자, 그런데 원자가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자는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남는 시간엔 과연 또 무엇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지? 그쵸?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네. 모실배 아이동, 바로 배동입니다. 조선의 내노라는 집안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들만 고르고 골라서 원자의 곁에 또래 친구들을 붙여줬던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이 단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배동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선 초에는 공신들의 자제들 그리고 이후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런 배동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린 시절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원자가 왕에 등극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필하게 될 친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맞아. 중요하네요. 그 배동 되려고 엄청 막 또 막 치열했겠네요. 진짜. 맞네. 예비 왕세자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던 이 원자는요. 8살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왕세자 책봉. 그러니까 예비 왕세자 원자가 정식으로 왕세자 자리에 오르면서 예비 국왕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몇 살? 8살. 대략 8살.